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기업 간의 공정하고 또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균형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자유로운 이 경제활동, 이 경제활동이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 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살피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하경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네. 세월호 사고 1주기가 되는 날인데 또 지난 1년 온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눠 오셨을 텐데요. 추모의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오늘 순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건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노력했으면 무고한 생명들이 바닷물 속에 갇혀서 돌아가는 일이 있지 않아도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재고요. 이렇게 인재로 해서 돌아가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픔의 애도를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개정안 내용 때문입니다.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갑을관계 을을 위한 법안으로 비춰지는데요. 이 발의하신 입법 배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심한 불평등, 또 소위 불평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할지 상대적인 빈곤을 통해서. 그런데 이 경제 행위 중에서 이렇게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시장 경제가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을 많이 가진 대기업들이나 더 큰 강자들이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이랄지 영세업자들 또 이런 소비자들을 부공정에 의해서 이렇게 공정 기회를 박탈해서 부가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되지 않는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또 제대로 피해 보상을 하고 또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공정한 경쟁을 지켜가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가 알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유명한 남양유업 사태. 본사에서 대리점들에게 일주일만 두면 상해버리는 우유들을 이렇게 거의 상할 때쯤 되면 안 팔린 물건들을 대리점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강제로 물건을 할당시켜서 현금으로는 올려보내게 하고 물건을 알아서 처리해라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주 힘든 케이스였죠. 그랬군요. 네.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에 참 큰 골칫거리, 큰 화두가 바로 이제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가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왜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유지되려면 각 가게 또 기업 중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들 또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의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영역에서 잘 운영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힘이 있다거나 또는 본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위해서 강제로 불법을 강요한다거나 피해를 보는 일을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게 하는 것이 이 공정거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양극화도 더 심해졌고 불평등이 심하니까 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은 더욱 중요해서. 그래서 공정거래가 심판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선수 주자들이 뛰고 있을 때. 그렇죠. 의원님께서 이제 파악하신 불공정 거래에 관련해서 처분에서 그런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건 참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셨던 사안들도 있을 텐데 어떤 가장 빈번했다고 할까요? 어떤 것이 두드러졌습니까? 대부분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 사례를 요구하냐면 일단 신고를 하면 오랫동안 조사를 하면서 처리 결과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대리점들이나 중소기업이 신고를
요구하면 국순당이랄지 네. 뭐 여러 가지 그 생수회사랄지 예. 불공정 사례 예를 들면 예, 예. 본사가 대리점에게 그 불리하게 여러 가지 네. 조건을 강요했을 때 또 네네. 물건을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또 물량을 너무 많이 밀어내서 사기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이걸 피해 소송을 피해 구제를 요구하면 네. 신고를 빠르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몇 년 동안 심지어 4년 이상 아휴. 끌어버리고 이미 다 그 기업은 피해를 보게 되고 네. 뭐 이런 경우 심지어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 기다리다가. 또, 예, 네. 그렇게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무혐의를 때려버리거나 아. 또 그래서 거기서 뭐 불복을 하고 싶으나 아무 제도가 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거나 네.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이 쉽지 않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이번에 발의하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십시오. 처음에 그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뭐 4년 뭐 이렇게 막 걸리는데 그때쯤 이미 피해를 너무 봐가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심사를 2개월 안에 끝내라. 네. 아, 그럼 종전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죠. 야. 2개월 안에 끝내서 최소한 3개월 정도 되면 아하. 이렇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랬군요. 그리고 영 그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네. 한 1년 정도 늘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새로운 안을 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조사나 그 심의 결과를 그 신고인 피해자에게 좀 내용을 보자. 네. 또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 왜 그랬습니까? 알려줘서 그리고 결과만 알려주는 거예요. 뭐 무혐의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도 이 과정을 알아야 납득이 되지 우리 같은 않겠습니까? 모든 정부의 공개 회의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속기록을 남기고. 예, 예. 근데 이 공정거래 심의결은 그걸 하지만 보여주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는 당연하게 신청하면 네. 보여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잘못된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지면 예를 들면 재판부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는 이렇게 항소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결론이 내려지면 무조건. 그건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아, 그렇군요. 억울하면 새로운 사실을 다시 첨가해서 다시 재신고하고 네. 심지어 3번까지 신고를 해서 결국 그 피해 처분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세상에. 그래서 그동안 네. 너무 공정위가 소위 갑의 역할만 한 거죠.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네.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불복할 수 있게 행정소송을 그 피해 소송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예. 네, 지금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간을 과거에 마냥 네. 늘어나지 않게 단축할 수 있다는 거하고 과정을 열람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그다음에 불복 시에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3가지. 손해배상을 예, 할 수 있게 해놓고 예. 또 그다음에 대의소송제도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동안에는 정부가 잘못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때렸어요. 네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그 법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벌금이죠. 과징금이라는 그렇죠. 것은.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보상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 그건 또다시 민사소송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의 그 소송제도. 예, 소송제도를 통해서 우선 네. 과징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징금에서 피해액을 일부가 됐건 얼마를 이렇게 먼저 지급해서 아하. 그 피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예. 그 대신 소송을 국가로 그러니까 공정위가 대신 네. 소송을 해주는 제도죠. 네, 네. 그래서 그 소송을 해서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으면 네. 그걸 다시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주는 거죠. 네, 네. 아, 지금 대위 소송 제도 사실 좀 전문 용어라서 예. 일반인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이제 요 대위 소송 제도 또 같은 하나는 경우는 네. 그 손해배상을 예. 그동안은 무조건 이렇게 그 민사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제 공정위가 중재를 할 수 있게 중재 제도를 양자가 합의하면 우선 법원에 안 가고 그 중재를 해서 피해액을 얼마 정도 보상해라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까지 가기 전에 예. 공정위의 중재로 네. 피해에 관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아, 그런 예. 걸 해놨죠.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위 소송 제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간추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을 위반한 기업들로부터 받은 네. 이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일단 먼저 주고 숨통이 트이게 해준다는 숨통을 트이게 말씀이시죠? 살아나서 임금이 밀려서 임금을 처리하게 한다랄지 네. 또는 여러 가지 갚아야 될 그렇죠. 지불금이 있을 때 그걸 갚게 하는 네. 기업을 숨통을 튀어놓고 예를 들면 공쟁이가 대신 네. 소송을 그 피해자에 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받아가지고 되돌려주는 네. 구상권을 청구해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네, 이번에 네. 법적으로 그렇군요. 넣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 이제 이것만 된다면 네. 아마 숨통이 터질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번복이 되는지 또 다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정안 내용 중에 긴급한 해결이 네, 필요할 시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네,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까 기간 단축하고는 좀 다른 아까 의미인가요? 이제 그 가능하면 2개월 이내에 네네. 심사 의결을 보고서를 내라 했는데 네, 그 대부분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한 번 2개월 더 할 수 있고 네. 또 정 필요한 경우는 1년까지도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걸리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 정말 예를 들면 이 기업이 파산 상태예요. 아, 예. 이걸 빨리 피해 보상 안 해주면 예. 이런 경우 네. 공정위가 판단해서 3개월에 끝내는 제도를 네. 이렇게 만들게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피해자가 네. 불법 기업으로부터 과징금을 예, 받는 예. 또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까 대의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과징금을 예. 먼저 받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신고인이 피해가 이제 얼마다 하는 거 입증이 되고 입증을 하고. 공정위에서 네. 그 다음에 피신고인 그 기업이 그 피해를 준 기업이 과징금을 받게 됐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손해본 피해자가 지급을 신청하고 네. 법무부가 대신 대의 소송을 한다 아하. 하는 것을 동의했을 때 예. 이런 요건이 만들어지면 이 예를 들면 피해자가 과징금을 받게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 이제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아주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숨통이 트이고 예, 길이 예. 있다라는 것 희망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번에 그 발의하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 예. 여야 의원님들 의견이 좀 어떻게 일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아직도 온도차가 있습니까? 그동안 공정위가 네. 실제로 그 자유경쟁의 경찰 노릇을 잘 했어야 되는데 네. 어찌 보면 힘센 갑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아마 이건 뭐 공정위로서는 억울하다고 하시겠지만 네.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약자보다는 좀 더 강한 편에 더 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었고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공정위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네. 또 실제로 그렇겠죠. 반대를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여야 의원님들이 너무 그 피해 사례들이 많으니까 네. 공정위를 설득하고 네. 또 현실을 잘 그 입증해서 이걸 꼭 통과시켜야죠. 반대는 있겠지만 네.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이시니까 네. 이 개정안은 상당히 쓸만하고 효과가 있는 법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굉장히 법안으로서. 공정 입장에서는 좀 세다 네. 한 느낌이 들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뭐 그래 진즉 이렇게 됐어야지. 우리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보면 네. 다 돼 있잖아요. 네. 그 시간과 절차 네. 또 불복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게 다 돼 있다고요. 네. 근데 유일하게 공정위만 그런 제도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네. 혹시 발의하실 때 다른 기업인들로부터 지금 의뢰해달라는 예를 들면 국순당 건이랄지 네. 또는 편의점 건들이랄지 뭐 4년씩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 법이 되는 순간 네. 이 법에 의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숨통이 트일 겁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네. 탄생했을 때 부여된 그 임무 그대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이제 시장 경제의 감독이다. 네, 또 질서 유지자고 심판이다. 이걸 좀 더 강하게 그 자기 위치를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네, 적어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대기업의 눈치를 본다거나 네, 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공정위 역할보다는 뭐 물가 조정이랄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이제 경제의 검찰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의견입니다만은 네. 사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시민 운동가로 네. 잘 알려져 있고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입법 제안을 하실 때 많은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오셨을 텐데요. 네. 가장 보람이 있었던 법안은 어떤 것입니까? 뭐 그럼 대부분 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뭐 만들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제안 네. 자체가 예. 발의 자체가 힘드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청원제도라는 시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절차가 꼭 국회의원을 통하고 네. 문서로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워서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국회도 본인들이 법을 발의하기 때문에 시민이 낸 청원은 약간 그 제대로 심의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또 그 기간에 밀쳐지고 네. 폐기되기도 하고. 저런. 그래서 전자청원법이라고 내 가지고 국회의원 소개 없이 네네. 그 또 직접 문서가 아니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 청원을 하면 예. 일정한 기간에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된다 네. 하는 정도 내용을 해서 그 시민이 곧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통과되면 네. 아마 시민들이 누구나 아이디어 예를 들면 어젯밤에 2580 같은 데서도 뭐 보험 피해자들이 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바꾸고 싶은데 지금은 국회의원하고 이야기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근데 이제는 피해 당한 사람들 쉽게 이런 법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아예 그 네. 청원란에 가서 국회 청원란에 가서 본인이 청원할 수 있게 네. 그 법이 통과되면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좋으시겠어요. 좋죠. 네, 네. 네.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될 네.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중이신 또 다른 입법 계획이 네.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이야기하면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사, 아파트 공사, 뭐 다리 공사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천억 공사면 실제로는 현장에서 500억의 그것이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원청 회사가 있고 하청 회사가 있고 그렇죠. 재하청 회사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원청에서 재하청 갈 때 80%, 네. 80또 하청에서 재하청 갈 때 뭐 70% 해가지고 결국 밑바닥에 일할 때는 낮은 임금의 종사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 헐한 가격의 그 상품으로 이렇게 제품으로 공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없애볼까? 그래서 적어도 이 하청 단계를 줄이고 네. 원청 회사가 좀 더 그 사업에 책임을 지는 네. 그런 그 하도급 관계를 개편하고 개선하는 그런 법을 하나 지금 만들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실이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책임 소재도 분명할 예. 테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TV에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성년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금을 탔다거나 또는 재산이 있으면 이제 친권자가 대신으로 가족 중에 한 분이 되는데 네. 보통 친권자가 제대로 관리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면 좋은데 네. 그게 잘못 관리해서 다 없애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아 저런. 그 또 나쁜 마음으로 다 가져다 써버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미성년자들이 홀로 됐을 때 예. 성인이 될 때까지 네. 재산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 예, 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정시민주연합 이하경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